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오랜만에 숲 한번 해볼게요. 숲에 대해서, 좋다는 증권사가 쏟아지는데 딱 한 곳이 좀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메리츠 증권. 네, 메리츠 증권이 매출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글로벌 성출, 한 게임으로 그, 파생되는 글로벌 성출은 아직까지 수익은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글로벌 숲을 깔아서 계속 보는데 그 시청자 수가요. 인게임 제외하고는 50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예, 여캠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안 봐요. 한 개만 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더라고요. 많아야 한 69 이렇더라고요. 방금도 봤는데 여캠들 하는데 10개, 5개, 20 몇 개 이렇게 시청자 수가 돈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좀 멀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숲의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숲의 매출 구조는 MAU로 비롯되는 이제 광고랑 이제 별풍선 이 두 개가 있는데, 광고는 MAU랑 연관이 있긴 해요. 근데 MAU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체 내지 떨어지고 있어서, 광고 쪽에서의 매출액 증가는 상당히 좀 둔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별풍선인데, 지난달에 별풍선을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해봤는데, 7억 7억 700만 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난달 28일이잖아요. 그래서 월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월 기준으로 이제 보면, 11월 달에 2억 4천만 풍, 12월 달에 2,400만 풍, 12월 달에 2,390만 풍, 1월 달에 2,400만 풍 월 기준으로. 근데 2,500만 풍 5% 늘었어요. 5% 정도 늘었군요. 그래서 증가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4분기 보면 10월이 2억 1,900, 2,190만 풍이거든요. 그래서 요 10월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회복을 했는데 2,500만 풍까지 갔어요. 일단 5% 정도 늘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월 3일인데 이번 달이 지금 되게 현재 좋아요. 스코어가. 예. 저번 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3월 3일 아직 지났는데 이미 1억 풍이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상승세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엑셀 방송 숫자거든요. 원래 엑셀 방송이 한 8개 정도 됐었어요. 8개 정도 됐다가 23년도에 5개가 이제 신규로 새로 들어왔는데 이 23년도에 들어왔던 5개의 엑셀이 대박이 나왔고 K, 철구, 김인호, 박가린 이 4명이 어마어마하게 엑셀을 풍풍풍풍 터트려줘가지고 그래서 24년에 별풍선이 늘어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가 큽니다. 잘 보시면 자 월간 별풍선 양인데 한번 보세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기존에 했던 8개 엑셀 방송이 지코, 박황 이렇게 해서 요게 6,5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신규 5명에서 1억 1,100만 풍을 하거든요. 거의 2배죠. 예.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신규로 숫자는 많아요. 8개인데 되게 좀 풍이 적게 터져요. 그래서 연보성인가? 여기 좀 터지고 4,500만 풍. 그래도 24년도에 추가되니까 더 증가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25년도 엑셀이 킹 기운? 요게 이제 2월달에 좀 900만 풍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엑셀 방송이 계속 늘어나면서 엑셀이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긴 한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기존 엑셀 강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엑셀을 했던 사람들의 풍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보다시피 이번 달에도 보면 610만 풍이 6,100만 풍이군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작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에요. 6,100만 분이.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2월에 9,700만 분이었거든요. 지코가 이제 안 돼요. 지코도 안 되고, 태우도 안 되고, 밴동단장 태우도 안 되고, 박건희도 옛날보다 떨어지고 해서 지금 통이 안 나와요, 기존 거는. 그나마 이제 23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던 이쪽이 잘하니까 이걸로 버텨주는 거고, 이제 24년도 신규, 25년도 신규가 들어와서 이제 버텨주긴 합니다.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 메리트 증권 말대로 10% 이상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5% 증가하면 잘 증가할 정도, 이제 거의 한계가 도달했어요. 매출액이 옛날같이 이렇게 팡팡 터지지가 않는다. 증가폭이 보면 사실 25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매출액 증가가 좋았거든요. 우리 보면 25년도 1월, 이제 2월 15일, 24년도 4분기 실적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1170억 하고 영업이익 280억. 근데 이제 잘 보면 맥시멈이 거의 맥시멈 보면요. 24년도 2분기가 맥시멈이었어요. 이 7월 30일 때. 이때 보면 별풍선이 830억을 찍고요. 그 후에 별풍선이 830억을 지금 못 넘어요.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이제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별풍선이 여기서부터 못 가요. 24년도 2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못 가는데 요번에 1분기가 조금 더 잘 나와서 살짝 증가할 것 같긴 해요. 살짝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이 폭발적인 별풍선 증가가 안 이루어져요. 잘 보면 작년에는 실적이 진짜 받쳐줬거든요. 잘 보면 23년도 4분기 실적이 1,000억이 찍혔거든요. 근데 직전 분기가 879억이니까 이 증가율만 따지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매출액 증가가 거의 20%가 넘죠. 20%가 넘는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이. 매출액 보면 26% 증가했죠. 전분기보다 14%, 전년 동기보다 26%. 이렇게 팡팡 증가를 해줬는데, 이렇게 증가를 해줬군요. 증가를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가 잘 안 이루어져요.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집니다. 1분기는 원래 비수기거든요. 1분기는 매출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좀 증가하는데, 요거 증가 빼고는 보면 3분기 때 3%, 4분기 때 6%, 3% 6%예요. 1분기는 항상 전분기보다 마이너스고요. 2분기는 조금 증가폭이 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보면 전분기 대비 3% 5%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번에 4월 말쯤에 이제 25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24년도 1분기 대비 한 자리 숫자 증가밖에 안 돼요. 전년 동기, 전분기 다 한 자리 숫자 증가로 그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보면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는 최소 두 자리 숫자 이익률 증가가 나왔었거든요. 보면 26, 31, 23, 25, 27%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는 이건 이익률이구나. 전년 동기 대비는 이렇게 매출 증가율이 나왔는데 보다시피 증가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이제는 전년 동기 대비도 매출 증가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정체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은 좋은 편이고 또 뭐 적자 보는 기업이 아니고 특히 뭐 매출이 감소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실적의 증가로서 이거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봐요. 13만 원 벽.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월봉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됐던 거고요. 이때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실적을 까보니까 그 미래치까지는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만 해도 미래에 이제 상승을 계속 할 거라는 기대치가 포함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식의 상승의 기대치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이때보다는 못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증가하는 이제 뭐 약간 보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증가하는 것처럼 천천히 증가하는지 한갱을 통한 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개척이 확실하게 좀 떠오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 죽느냐 저는 죽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보고요.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 왔다리 갔다리를 거의 2년 이상 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봐요. 요때 상 구간이 이제 거의 하 구간이 되고요. 이때가 보면 9만 원 언저리 정도였군요. 예. 8만 원에서 9만 원 언저리 요 정도가 이제 하 구간이 되고 반대로 예, 요게 하가 되고 반대로 이제 이런 구간 한 12만 원 요때가 상 구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로 예상을 해요. 예. 이제 9만 9천 원이니까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떨어지면 뭐 요 정도 구간이면 이제 또 다시 하루 또 바닥으로 들어서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올리면 다시 떨어뜨리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성장성은 상당히 떨어지나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괜찮은 편이니까 그래도 이제 만회는 하는 거죠. 이거는 단타로 그냥 먹고 빠져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품 그 정도 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실히 빠질 때는 그냥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빠졌을 때는 사놓으면 수익이 나더라. 그거는 이번에도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근데 기간이 좀 길긴 깁니다. 기간이 좀 길어서 분명히 빠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건 맞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네,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간은 상당히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정도 숲이고 사실은 뭐 숲보다는 종목으로 놓으면 더 좋은 비전이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 봐요. 네, 이게 더 훨씬 더 보면 수급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비전이 더 좋은 종목이고 더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더 있고 숲은 진짜 이게 서서히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인데 더존 비전은 매출이나 이런 게 아직 상단이 좀 덜 막혀 있는 회사라서 이 눌리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카페24가 제일 좋은데 너무 이제 심하게 올라서 이거는 조금 힘들고요. 디어유도 비슷합니다. 디어유도 지금 이제 한 번 올랐고 고비 넘기고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숲이 제일 약합니다, 이 중에서. 네이버는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요. 네이버는 무겁죠. 쭉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고 다시 또 쭉 조금씩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카카오도 조금 무겁긴 해요, 솔직히. 조금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씩 무거운 종목인데, 일단은 소프트웨어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에서는 소프트웨어 종목이 좋군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의 위험이 적고 또 AI랑 또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엔터도 좋고요. 엔터도 좋네요. 엔터도 좋고 소프트웨어나 엔터나 뭐 엔터도 진짜 좋네요. 엔터가 더 좋군요. 엔터가 승자네요, 진짜. 엔터가 승자네요. 겁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은데 겁이 나네요. 저는 예, 뭐 게임주도 뭐 크래프톤은 예, 워낙 대장주니까 대장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지켜는 볼 예정입니다. 지켜는 볼 거고 큰 역시 단타치기에는 좋다.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기는 상당히 좋은 정도입니다. 네. 뭐 일단 하나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그런 무기가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수도 저는 좋게 봅니다. 지수도
지수도, 예, 지수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도, 예, 좋게 봅니다. 레버리지도 좋네요. 예, 지수도 좋게 보고요. 지수도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예, 예,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괜찮네요. 다 좋은 자리네요, 진짜. 여하튼 간에, 이렇게 뭐, 한번 생각해보고, 대박은 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